사실 이 자리에 오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떤 사교육의 도움보다는 공교육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 대입을 성공시키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 얘기는 뻔한 얘기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거고 아이들도 다 알고 있지만 실천을 안 하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너무 뻔하기 때문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제가 고등학교에서만 지금 8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것도 같이 담아 말씀을 드릴 테니 자, 일단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스스로 하는 공부인 겁니다.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직접 펜 잡고 책상 의자에 앉아서 혼자 하는 공부를 갖다가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부르지요. 자, 그러면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무엇인가? 학부모님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개념을 yes or no의 3개 질문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일단 공부는 질보다 양이다? 아니죠. 아이들이 가장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 보면 땡이라고 생각해요. 모의고사 끝났어. 나 오늘 4시 45분까지 문제 풀었어. 나 너무 힘들어. 끝. 이게 아이들의 생각인데 안 되죠. 아이들 채점을 안 해요. 우리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고사 보고 나서 선생님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 않으면 채점 안 하고 그냥 문제 덮고 집으로 가요. 그러면 결국 내 실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거지요. 나 그냥 이렇게 시험 봤어. 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자, 틀리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왜 정답일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오답일까를 생각하게끔 해주셔야 되고 아이들 문제집 푼 거 한번 보시면은 틀린 표시되어 있는 문제들 있지요. 거기에 필기가 빼곡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 1, 2, 3, 4, 5번의 선택지까지 필기가 빼곡하게 되어 있어야 해요. 이게 왜 정답이 아닌가에 대한 분석을 아이들이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즉 오답에 대한 분석 필수적으로 해줘야 하는 거고요. 문제집을 많이 푼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옆에 친구가 수학 문제집 4권, 5권 푼다고 나도 5권을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하고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권의 문제집이라도 꼼꼼하게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꼼꼼하게 푸는 연습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같은 문제집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어려운 고난도의 문제를 풀기보다는 기본부터 다지도록 해주세요. 특히 지금 고1,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기본부터 다지고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습보다는 복습이지요. 주변에서 선행학습 많이 한다고 조급한 마음에 시키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 고1, 고2 수준에서는 기본부터 다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런 친구들 있어요. 엄마 저는 남들보다 의지가 약해요. 저는 의지가 약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죠. 우리 아이들 너튜브나 게임 같은 거 할 때에는 집중력이 엄청 납니다. 그치요? 2시간, 3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즉 남들보다 의지가 약한 친구는 없습니다. 단지 공부에 습관이 없는 거예요. 이 의지를 연습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혼자 공부한 시간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공부 패턴이 중요하고 올바른 습관을 형성해야 하는 것인데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타이머를 사용해서 스탑워치를 사용해서 내 공부 시간을 기록하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스탑워치 한 4,000원, 5,000원이면 살 수가 있거든요. 휴대전화로 시간 기록하는 건 좋지 않아요.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서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스탑워치로 매일매일 시간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강 듣는 시간, 학원 가 있었던 시간은 다 빼고요. 내가 정말 펜 들고 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끄적인 시간만 체크하게끔 하시는 건데 가끔 가다가 아이를 시켜봤을 때 엄마 나 오늘 10시간 했다? 하면 뻥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10시간은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하루에 순 공부 시간을 4시간, 5시간만 가져가도 정말 훌륭하게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스톱워치로 공부 기록하게 한번 시켜보시고 3시간이 나왔든 4시간이 나왔든 처음에는 칭찬을 해주세요. 잘하고 있는 거라고. 10시간, 11시간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순 공부 시간을 기록을 하면서 가지고 가야 하는데 서울대생의 공부 시간과 비교를 해보면은 서울대생은 일자예요. 공부 시간 그래프가 일자인데 위로 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공부 시간 그래프를 보면은 방학에는 쭉 그래프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엔 열심히 하는데 방학 중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프가 들락날락, 들쑥날쑥 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순 공부 시간 기록하는 거 한번 체크도 도와주시고요. 자, 그다음 듣는 공부가
아까 공부라고 아이들은 생각을 하지요. 대표적으로 학원과 인강이 있습니다. 근데 듣는 공부만으로는 성적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인강 열심히 들으면 나 오늘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인강 들었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인강을 다 들었어요. 하루에 5강씩 들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슬럼프에 빠지는 겁니다. 나 인강 다 들었는데, 나 학원에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 안 올랐지? 라고 착각을 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건데, 듣는 공부만으로는 성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손을 움직이는 공부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요즘 태블릿이나 핸드폰 같은 걸로 인강 보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손을 움직일 줄을 몰라요. 근데 어머님들 공부하셨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는 다 손을 써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 손을 써야 뇌가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차리고 잠도 안 와요. 가만히 팔짱 끼고 인강을 들으면은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움직이는 공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손을 움직이는 공부에 절대적인 양, 순 공부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yes에 해당하는 질문 3개를 살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순 공부 시간 기록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요. 의자에 앉아서 내 손 움직이며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타이머, 스톱워치 대신에 휴대전화로 기록을 하면 안 된다. 정말 타이머 기능만 있는 그걸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내가 하루에 최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체크를 해보는 게 좋아요. 지금 딱 겨울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첫날 타이머로 기록했을 때 4시간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 날은 4시간 10분, 또 그 다음 날은 4시간 20분. 하루에 10분씩만 늘리면요, 일주일에 대략적으로 1시간을 늘릴 수가 있어요. 즉 다음 주 월요일에는 5시간이 되겠지요. 근데 5시간에서 더 이상 내가 확보가 안 된다 하면 그게 내 최대 공부 시간인 겁니다. 아이들의 공부 시간을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듣고 늦게 오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친구랑 내 자녀가 공부 시간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럼 내 자녀가 하루에 허투루 보내는 시간 다 빼고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순 공부 시간이 몇 시간 몇 분인가, 요거를 겨울방학 동안에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아이들의 대표적인 생각, 오늘까지만 놀까? 내일부터 할까? 라는 생각 많이 하지요. 요게 금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꾸준한 공부 습관을 가지려면 오늘까지만 놀까? 금지, 하루에 10분씩만 더 늘린다를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쉬는 시간은 딱 15분으로 정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그런 생각하죠? 내가 5시부터 해야지 했는데 시계를 봤더니 5시 5분이네? 5시 반? 다 35분이 됐어요. 6시?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30분 단위로 쉬는 시간을 막 늘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쉬는 시간은 딱 15분으로 정하게 해주시는데, 그 15분 동안에 뭘 해도 그냥 놔두세요. 뭐 게임을 해도 괜찮고, 아이랑 전화나 카톡을 해도 괜찮고, 너튜브를 봐도 괜찮고, 15분 동안은 자유롭게 쉬되 딱 15분으로 정해서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꾸준한 공부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 타이머 말씀드렸잖아요. 이 타이머를 자기 혼자 그냥 스타트 눌렀다가 스톱 누르고 하면은 이게 성취감이 안 나요.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휴대전화 앨범에 타이머 앨범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순 공부 시간에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씩 늘어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시는 거고, 아이들 많이 하는 그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공스타그램이라고 해서 공부한 거를 인증하는 계정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10시간, 11시간 나오는 건 다 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인증 같은 것도 활용하면 아이들 성취감 북돋기에 좋습니다. 친구랑 단톡방을 만들어서 매일매일의 순 공부 시간을 공유해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SNS 사용해서 내 기록을 올려놔도 좋고, 그런 식으로 요즘 아이들은 SNS를 활용하는 것에서도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인증하는 방법도 한번 동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순하게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 특히 지금 고2 같은 친구들은 이제 내가 고3이라는 생각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내가 지금 한다고 될까? 나 이제 고3인데 성적 올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건데, 이런 생각은 사실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잡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 생각, 공부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을 한다면 그냥 잡생각 이라고 날려버리게끔 해주세요. 어떤 생각이 들든 그냥 말 그대로 잡생각 하고 날려버리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절대 도움되지 않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하자의 마인드가 가장 좋습니다. 우리 고3 수험 생활이 끝날 때까지는 깊게 생각할 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하자
라는 마인드를 갖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들도 집에서 불안해하는 자녀 옆에서 같이 불안해하시면은 아이들도 잡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야, 그냥 해. 그냥 하자라는 단순한 마음가짐 갖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20초의 용기입니다. 이게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빠가 아들한테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아들아, 때로는 미친 척하고 20초만 용기를 낼 필요도 있단다. 딱 20초만. 그럼 장담하는데 멋진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조언을 해주세요. 자, 20초의 용기가요, 저도 정말 잘 써먹는 방법인데, 저도 사람인지라 수업 준비하기 귀찮고 공부하기 귀찮고 아니면 집안일 하기 귀찮을 때가 있어요. 침대에만 누워있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속으로 20초를 세요. 20초를 세면서 그래, 이 20초 안에는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 20초 안에는 내가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라는 비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거든요. 어머님들 집에서 빨래하기 귀찮으실 때, 청소기 돌리기 귀찮으실 때 20초를 세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20초 안에는 일어나서 시작한다. 라는 생각 가져보시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되겠어? 하는데 실제로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초의 용기인 거죠. 아, 내가 오늘까지만 놀고 싶을 때, 진짜 공부하기 싫을 때 20초 안에는 일어난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정말 마법처럼 효과가 있으니 이 방법도 하나 추천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자고 잘 먹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의 가장 나쁜 습관이 뭐냐면 올빼미형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내가 열심히 한 것 같거든요. 아침이랑 낮에는 졸고 놀아요. 그리고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면 아, 내가 막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엄마가 막 과일도 챙겨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세요. 뭔가 대접받는 기분도 들어요. 근데 착각이죠. 사실은 낮에 공부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악순환이에요. 다음날 학교 가서 졸릴 거고요. 근데 시험은 언제나 오전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내신, 중간 기말고사도 항상 오전부터 시험 보고요. 모의고사도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뇌가 깨어있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즉, 잠은 하루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사실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이들 일찍 자게 해주세요. 일찍 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밥 거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도 보면은 고3 되면 아이들이 되게 센치해집니다. 되게 시니컬해지면서 아, 나 밥 안 먹어. 나 그냥 공부할 거야 하면서 급식 거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머님들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건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것이긴 한데 상담 가셨을 때 저희 아이 급식은 먹나요? 를 한번 물어보세요. 되게 당연한 질문 같지만 아이들 고3 되면 생각보다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그 밥을 상당히 많이 거릅니다. 근데 아깝잖아요. 급식 먹어야죠.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밥 꼭 챙겨 먹도록 해주시고요. 저녁에 학원 가기 전에도 아이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같은 걸로 대충 때우는 경향이 있는데 안 됩니다. 밥 꼭 잘 챙겨 먹게 해주시고요. 너무 늦게 자지 않게 해주시고요. 아침, 낮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수업 시간에 수업 잘 듣는 학생이 결국에는 성공한다라는 말씀, 너무 정석적인 말이긴 하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